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투데이가 우리 농식품 수출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은 안강현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님 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현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용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오성진 엘린무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김형목 AT센터 수출전략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농식품 수출을 어떻게 장려하고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듣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무관님이 주요 정책 위주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수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국가 전체 수출 실적은 11% 이상 이렇게 감소했지만 농식품 수출은 지금 4.4%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라면, 김치, 그 다음에 쌀가공 식품 등은 지금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는 코로나19가 악화 장기화되면서 일단 물류비를 추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 판촉이 어렵게 되면서 온라인 판촉으로 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SNS 홍보라든지 이렇게 긴급 마케팅 전략을 추진을 해서 좀 효과를 봤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그 온라인 마케팅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30억 원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던 품목들 주류라든지 음료, 커피류까지도 일단은 그 부진 품목을 좀 중심으로 판촉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딸기하고 포도가 굉장히 지금 수출 전망이 좋고 잘 나가고 있는데요. 스타 품목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재배 기술을 지원해서 좀 더 수출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유망 품목이 뭐냐면 건강기능성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가편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비대면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 사업 추진하고 검역 타결 품목에 대한 어떤 신시장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이 수출 지원을 위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하반기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물류비 비용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비 수출 물류비요? 지원 예산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차로 해서 또 23억 원을 더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수출 지원 예산이 농식품만 했을 때 약 한 1,307억 원인데 네. 4차 예산 조정과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약 한 142억 원. 아까 우리 안광현 사무관님 말씀하신 물류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네네.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예산들을 포함해가지고 142억 원 정도를 더 추가 증액해가지고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업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어떤 농식품부의 정책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행히 그래도 상반기
그 수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성환 교수님 어떻습니까? 상반기 농식품부 수출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개선할 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이제 다 있고, 제가 사실 이제 평소에 평가하기로 거의 지원 제도의 백화점이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제도들이 있고, 단순히 양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사실 수출 지원 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했고, 많은 연구 결과들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기적인 대응이나 사실 아마 작년에도 이제 권역별로 이제 대응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어떤 생산물도 생산하고 또 가공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류 역풍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가격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항상 좀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또 품목이나 국가가 좀 한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사실 크게 한 3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물류비를 말씀하셨는데 물류비가 2023년에 폐지가 돼요. 나이로비 강요회의 결과로 폐지가 되는데 이 물류비가 규모도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사실 효과가 컸는데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제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기능적인 대체가 아니라 실제 효과적으로 수출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거냐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우리 수출이 특정 품목하고 특정 시장에 사실 좀 많이 의존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성장률, 수출 성장률이 사실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품목이나 시장을 좀 다변화할 때 필요성이 한번 좀 생겼다는 게 두 번째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두들 이야기하시듯이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이후에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거고 특히 수출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많을 건데요. 이 세 개 변화에 대해서 사실 대응이 필요하고 또 역시 제안을 3가지 하자면 첫 번째는 앞서도 새로운 품목을 좀 발굴하시겠다고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수출이 사실 우리가 생산했던 것을 그냥 좀 바이어를 찾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수출 특화 품목이나 그 특화 어떤 품종을 좀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그 B2B 형식으로 좀 큰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수요처가 먼저 계약이 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이 생산되고 수출 나가는 형태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존에도 홍보나 뭐 R&D다 이게 다 기관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도 하고 있지만 이게 별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규모를 크게 키우는 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좀 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시장에서는 마켓 파워가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수출을 나갈 때 워낙 영세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 수출 시장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보드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빨리 돼서 그 마케팅 보드 안에서 어떤 사업 기획이나 생산이나 그다음에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한 방향은 자조금 다음에 마케팅 보드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선진국 사례 보면 보드부터 형성을 하고 자조금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찾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 좀 강화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신선농산물과 가공 아마 그 수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이 오히려 좀 늘고 신선농산물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해수위 국정감사, IT 국정감사에서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생산농가 신선농산물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려면 수요 부분에서 이런 좀 판로라든지 이런 게 맛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국민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물류비 지원 관련돼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류비 지원의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몇 년도 이후에는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3년도까지 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24년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이상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품목에 국한된 부분 수출 항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출 품목을 높이고 좀 특화돼서 경쟁력을 좀 높이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해당 시장에 가서 우리끼리 또 좀 시장 경쟁을 불붙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권역별로 그 해당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이 지금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좀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팔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정부를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안사무관님이 간단하게 좀 그런 진행 사항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들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비가 사실 그 우리 수출 뭐 사업 중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지됐을 때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그 시급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품목별로 어떤 수출 대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출 통합 조직입니다. 불과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 3년 새에 지금 6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직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뉴질랜드의 어떤 제스프리라든지 선키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그런 조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마케팅 보드가 되는 거고 그 품목의 마케팅 보드가 되는 거고 그 수출 시장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자체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폐지에 대비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매칭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나갈 건가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그게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지 대비해서는 좀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 지자체하고 연계라든지 아니면 그 뭐 협회 이런 부분하고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서 나갈 건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 조직이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신선 중심으로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6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공 쪽도 네. 그러면 통합 조직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직접 해주자. 그래서 수출 품목을 좀 다양화하자. 신선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하나의 마케팅 보드를 만들어서 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게 정책은 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뭐 시장에 반한 정책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린무역의 우성진 대표님 모셨는데요. 일단 엘린무역이 하는 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부분은 좀 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 내지는 좀 새롭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과감하게 이 자리로 유튜브니까요. 편하게 그냥 막 말씀해 주시고요. 편집은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엘린무역은 이제 신선 농산물을 이제 동남아에 전문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2002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제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좀 범위까지 확대가 될 때가 저희가 봤을 때 지난 한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주 품목이 이제 주로 이제 신선 농산물 중에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는 농가에서 매일 수확하면 매일 작업을 해서 매일 항공으로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선박으로 나갈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6월 중순에는 어떤 취약 상황까지 가서 이제 기존에 운영되는 비행기들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도 뭐 수확을 뭐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내수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물건들을 그때그때 그날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공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부르는 게 값으로 될 정도로 어떻게든 이 물건이 나가야 되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싱가포르 같으면 1kg에 1,150원에 이렇게 요율로 해서 단가를 냈는데 심지어 저희가 지났지만 키로에 4,400원까지 계산을 해서 4배 이상 뛴 거는 거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내수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제일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몸도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을 정도로 이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가 모두 다 캔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언급하신 통합 법인이 저희가 있습니다. 딸기에 대해서 그 이름이 이제 케이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통 관심사가 실제 이 딸기가 한참 많이 나올 때가 사실 구정 이후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이 나갈 수 있는 항공편이 막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 또 많이 들어주셔서 그 이후에 조치가 나름 이제 2월 25일부터 정부에서 또 물류비를 그 항공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대응 수출 지원 대책에서 또 3월 25일 날 또 발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덩달아서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별로 또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AT에서도 또 추가 물류비를 일시적인 뭐 국한적인 어떤 반짝 예산 지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12월 말까지 기존의 물류비를 충분히 더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좀 든든하게 수출할 수 있는 데 있고요. 뭐 보안이라고 하면 뭐 물론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물론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현장의 업체들의 목소리를 잘 좀 수렴해 주셨으면 AT와 정부에서 식품부에서 해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농식품부에 우리 안광현 사무관께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그 자체가 물동량이 12%가 줄었고 항공운임은 우리 구간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한 1,000kg당 1,400원 정도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도 문제고 그 여석 확보도 문제고 농식품부에서 일단은 선박으로 운송하는 품목이나 항공 운송에 대한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했고 또한 그 국내나 외국적 항공사의 그 여석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 신선 농산물은 그 항공 운송에 이제까지는 기대였었는데 항공 운송은 기본적으로 여석이라든지 이 그 운임 자체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항공으로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농진청하고 농식품부 해서 이렇게 좀 실증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딸기 같은 경우에 홍콩하고 비엔남에 그 선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선도 유지제 같은 걸 개발하고 특수 포장재를 해가지고 그 현지 반응을 봤더니 오히려 항공보다 나은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기존의 항공 운송에서 좀 경제적인 선박 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조금 문제는 그 선도 유지제나 선도 유지를 위한 특수 포장재 요 가격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그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가장 우리 농식품 수출의 가장 방해 요소는 결국엔 물류비 상승이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다양한 그 물류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 저 관의 눈치를 보셔서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그 수출 결과하고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감염병 확산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경제 분석을 해봐도 우리나라가 GDP가 그 식품 분야에서 확 떨어진 게 73년하고 79년도에 석유 파동 때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97년에 IMF 위기, 외환위기 때하고 네.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 네. 코로나19도 단순히 감염병이 아니라 이게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상품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류의 그 절대적인 그 이동 제한 속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상품 수출이 11%나 감소한 가운데서 농식품은 하여튼 5%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정부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긴급 대응을 좀 해줬다. 1차적으로는 이제 물류비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감축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참 예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뭐 이게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그 비대면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AT하고 함께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또 강점으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뭐 단기적으로 종식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신뢰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좀 향상이 된 탑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잘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농식품들 중에 이제 효자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수출이 많이 된 것은 라면, 김치. 사실 약간 다분 가공 형태 아니면 간편한 HMR 형태라도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을 해서 좀 나가는 그런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쪽에 많이 팔 제품들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상당히 좀 긴 제품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망은 좀 밝다. 현장에서 일단은 유형패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한도도 높이고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